안녕하세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식 기초과정을 맡고 있는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장의 범위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보장의 범위 또는 보장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장의 범위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자, 보험은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정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보험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떤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특정한 보험사고라는 건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통되는, 다른 사람과 공통되는 위험에 관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공통 위험에는요, 질병, 병이 든 거죠. 또는 상해, 다치는 거죠. 또 사망, 돌아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은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명목으로는 진단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수술비라는 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입원비라는 명목, 실손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고별 또는 보상 명목별로 정리를 하면 아래의 표와 같게 되겠습니다. 보상 명목에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실손 의료비 등이 있고, 각 보상 사고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상해로 인한 경우,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간단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라는 말인데요. 상해라는 말의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입은 손상이라는 증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급격해야 되고요. 우연해야 됩니다. 그럼 일부러 상해를 일으키면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라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재해란 말은 약관에 규정된 재해 분류표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에 의한 손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요, 우리가 4대 보험에서 얘기하는 산업재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위험, 중요한 위험, 치명적인 위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낯선 어려운 용어를 알아야 될까요? 이런 용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또 보험을 가입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위험이란 경제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 다친 거예요. 질병, 병이 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자, 만일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요? 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인 위험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요한 위험입니다. 중요한 위험이라는 것은 경제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초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위험에 해당합니다. 만일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요,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통장 잔고를 거의 써버리거나 또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위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내용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경제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상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의 가장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으로 계속 누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합니다. 만일 보험이 없는 거라면 또는 외부에서 원조가 없다면 가정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버는 분이 돈을 못 벌고 거꾸로 병원비로 큰 돈이 들어간다면 파산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도 이런 단계를 알아야 무엇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할 위험 그리고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는 한 가정의 특성에 맞춰서 보장 범위, 보장 내용을 구성을 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암에 관해서 꾸준히 그 가족들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집보다는 그 암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장 범위 또는 보장 내용 또는 보장 자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는요, 사람마다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몇 살인지 그리고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이 무엇인지 또는 현재 수입 상황이 어떤지 등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보험을 어떤 순서에 따라 가입해야 될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또 실용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연필을 들고 진단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는 조금만 지나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